8번째 수지 비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괴 이름이면서 견주다, 나란히 하다, 가깝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준다는 것은 비슷한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까이 대어본다는 뜻이죠. 두 사람이 우측을 향해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글자입니다. 비슷한 두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친밀하고 친숙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친할 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괴를 친밀하게 도움을 주고받음, 수지비라고 했습니다. 지수삭괴 다음에 수지비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봅시다. 중, 필유, 소비, 고, 수지, 비, 비자, 비야. 무리는 반드시 친한 바가 있기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비괴로써 했다. 비라는 것은 친함이다. 지수삭괴가 무리가 모이고 군대가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이어지는 수지비괴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으면서 서로 가까이 하고 돕는 국면입니다. 비가 나란하다, 가깝다 라는 의미로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전후복구를 이루는 때에 해당하죠. 천지간에 있는 모든 존재는 고립이 되면 위태로워지고 무리를 지으면 강해지는데 특히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도울 때 척박한 환경을 개척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이때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역량은 원, 영, 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으뜸 원자는 성숙한 지도력을 의미하고요. 길 영자는 그의 일관성을 가리킵니다. 또 올곧을 정자는 지도자가 가지는 도덕적인 확고함을 의미하죠. 그러니 전후복구하는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도와야 하는데 이때 지도자가 가져야 될 것은 성숙한 지도력과 일관성, 도덕적인 확고함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대중들이 따르고 그 중요한 역할을 허물없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수지비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지상유수, 비, 선왕이, 건만국, 친제후. 상전에서 말했다.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괴이니 선왕이 이것을 보고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과 친의하셨다. 수지비괴의 상을 보면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위에 있고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물이 땅 위에 고여 있어서 서로 지극히 가깝고 틈이 없는 상이기 때문에
빅괴가 된 것이죠. 또 이 괴를 구성하고 있는 효들을 살펴보면 5효가 모두 음효인데 5효 하나만이 양효고 군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군주를 가까이 여기면서 따르게 되고 군주인 구오효 역시 백성들을 가까이 하며 돕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상전에서는 모두 위아래의 8괴의 상을 설명한 다음 군자 2라고 되어 있어서 군자가 이 상을 보고 무엇을 한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 빅괴에서는 군자의 자리에 선왕이라고 하는 다른 주체가 나타나죠. 선왕은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던 사극에서의 선왕과 다릅니다. 사극에서는 임금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부르면서 선왕이라고 하죠. 주역에서 선왕은 이전 시대의 위대한 군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 시대의 위대한 군주들은 수지빅괴의 상을 보고 건만국, 친제후 했다는 것이죠. 만국은 모든 제후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지빅괴의 상을 본 왕은 여러 제후국들을 세우고 또 제후들과 가까이 지내며 도왔다는 말인 거죠. 천하는 넓고 백성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군주 한 사람이 백성들 하나하나 가까이 하며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나누어서 제후국을 세우고 자신을 도와줄 제후를 두고서 그들을 가까이 하며 돕지요. 제후들 역시 자기가 맡아 다스리는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도우면 천하가 안정될 수 있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 시대 위대한 군주들이 건만국, 친제후 한 것은 천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돕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지빅괴의 때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내는 때가 아닙니다. 곳곳에 책임을 나누어 맡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